고칼의 저주팟 2018년 5월 9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패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영어 단어, 요즘 인터넷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이 공격을 받는 상황, 특히 도덕적 공격을 받는 상황이 올지라도 지지자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 방어에 나서는 걸 말합니다.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해 보여주는 여러 반응 가운데 상당수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고자와를 개발해 만든 관광지의 주주라 할지라도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며 주식 심사를 피하기 위해 누락시킨 의혹이 있을지라도 영리 활동을 벌이는 기업에서 겸직을 하며 월급을 받았을지라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올지라도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될지라도 그래도 민주당 후보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그래도 원희룡이 되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 이처럼 쉴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한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과거 전력까지 나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정치 공학적인 배경까지 알리야 있겠습니까만,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답변 또는 사과는 들어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진짜 리스크, 경기도에 있는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문대림 후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이죠.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전교조 제주 지부장을 지내면서 이 해직의 쓴맛도 보고 참교육과 노동 문제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이성문 교육감. 이성문 교육감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아마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된 시점쯤이면 아마 정책 발표 기자회견까지 마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의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이 제주도 교육청, 교사 외에도 1200여 명에 달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있다는 사실 의외로 간과되거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행정직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주교육노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해서 이 교육노조, 이 합법적인 전임자 인정 요구를 그동안 꾸준히 이성문 교육감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임기 내내 전임자 인정을 해줄 수 없다라고 거부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교육노조가 어제 이 합법을 가장한 노조 탄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아마 계기가 됐던 게 이성문 교육감의 재선 출마 선언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치솟았던 모양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 흉내내는 표어 있죠? 사람이 먼저인 교육, 교육이 먼저인 사람. 이거 보면서 지난 4년 동안 교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교육 공무직 간 교육계 차별을 주장했던 이 장본인이 바로 이성문인데 이 장본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저격했습니다. 자, 성명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교육감에게 단체 협약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이 넘었지만 학생 조기 등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강화, 행정실 업무 개선 방안, 전임자 인정에 관한 사항 등 제주교육노조에 정당한 주요 요구 사항을 거부하며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 실무교섭에서는 교육감 임기 만료 전에 단체 교섭을 마무리 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형식적인 협의만 계속 진행하자며 단체 교섭의 합법적 절차인 교육감과의 직접적인 본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성문 교육감처럼 불통과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인해 제주교육 구성원들이 교육청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땅에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제주교육노조와의 대화나 요구는 묵살하면서 노조 안임 통보를 받은 전교조의 요구는 속전속결로 받아들이는 교육감의 차별적 행태에 우리 제주교육노조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말로만 배려와 협력을 노래하고 행동으로는 차별을 일삼는 행태를 보면서 이성문 교육감에게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말로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 네. 아니, 이분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이성문만큼이나 정교조만큼이나 배울 만큼 배우고 공부할 만큼 공부한 사람들이죠. 왜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이런 어이없는 행태, 이성문 교육감 체제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졌는지 잠시 후 이 문제 잘 아시는 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막간을 이용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존경하는 위성군 국회의원, 이 단식하다가 죽방 맞은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삭제했다라는 그런 내용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자, 이성문 교육감의 지난 4년,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아하,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 위해서 고칼의 제주팟 이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노조 류지훈 위원장님 다시 한번 연결했습니다. 류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안녕하십니까. 연결되니까 너무 더 반갑네요. 그동안 이게 잘 지내셨습니까? 계셨습니까? 예, 아주 잘 지내고 참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마침 또 어제 이렇게 또 성명을 내셨어요. 예. 사실상 이제 이성문 교육감의 임기 마지막 날 이렇게 성명을 내신 이유가 혹시 있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어쨌든 이성문 교육감 출마 인터뷰 네. 기자회견 한 걸로 보면서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사실상 우리 지방공무원 노조는 지난 3월 말, 2018년 3월 말에 그동안 저희가 제기했던 단체 네. 교섭안이 무려 3년 5개월간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실무 교섭만 진행되고 있는데, 3년 그래서 5개월요? 예. 예. 그래서 3월 말 실무 교섭 때는 더 이상은 이제 교육감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고, 네. 물론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떠나서 이제 지금 현재 임기 내에는 어쨌든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본교섭을 요구했었습니다. 3월 말에. 아, 근데 교육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이제 계속 지금처럼 실무 교섭만 하자고 그렇게 답변이 와가지고 어, 우리 제주교육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 없어서 이렇게 좀 그렇군요. 성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성명 내용을 이제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하고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좀 소개를 네. 해드렸습니다만 이 아, 성명을 네. 보니까 아니 굉장히 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울분에 쌓여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거의 뭐 이건 뭐 교육행정직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지난 4년 어떻습니까? 음, 4년 한마디로 불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떤 집단이든 간에 이게 서로 간에 좀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한 그 이해가 그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맞춰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그렇죠. 지난 4년간 우리 교육감은 지방공무원과의 그런 소통은 전혀 없는 그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일삼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요번 3월 인사였죠. 3월 일자 인사로를 통해 가지고 지방 공무원들이 결혼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각 기관이나 학교에 배정된 그 인원도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 행정실이 아닌 교무실에 교무 업무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지방 공무원을 배치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하하. 행위는 분명히 우리 지방 공무원의 권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우리 지방 공무원가 한마디 상의 없이 상의 추진하는 없이. 것을 보면 음. 이런 거는 뭐 지방 공무원이 직접 뭐 시키면 뭐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지 참 아니면 또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알고 있는지 뭐 교육감이 음, 봤을 때 뭐 거의 뭐 머슴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이거는 단지 순수하게 우리 지방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소통이 아닌 불통 네. 아닌가, 예,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네. 교육계의 업무라는 게 굉장히 특수성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같은 그렇죠. 예. 일반인들은 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좀 많거든요, 이게 또. 예, 예. 예, 뭐 맞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노조 활동하시고 지난 또 교육 행정직 분들이 지난 4년 동안 탄압을 좀 뭐 아니 뭐 탄압이라고 아, 하기엔 좀 약간 뭐 할지 뭐라지만 예, 좀 약간 어떤 그 서름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예. 좀 구체적으로 사례들이 좀 있겠습니까, 좀 더? 사례라 하면 저희가 좀 크게 와닿는 게 일단 전임자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전임자를 예로 들면 이성민 교육감은 본인이 몸담았던 그 전교조의 경우에도 계속 그 전임자가 계속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지방공무원 노조의 경우에는 전임자를 지금까지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전임자 거부 사유가 뭐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고 우리 네. 노조의 여건상 이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만큼의 여력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좀 걱정의 아하. 목소리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임자의 경우 보수는 교육청의 지원이 없이 우리 노조 자체에서 그렇죠. 이제 알아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 충분히 그럴 만한 이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규모도 그거를 되시고. 핑계로 네. 이제 이 거부할 만한 이유는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하하. 예. 우리 제주교육 노조는 이제 그러한 노조 거부 사유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전임자 인정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네. 이제 노조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조합비를 인상해가지고 이제 재정 여건도 이제 탄탄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 교섭만 보더라도 단체 교섭을 제출한 지 3년,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3년 5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의만 하자고 하고 또 있고, 또 교육감과 직접적으로 본교섭을 하자고 요구해도 거부하고 있고, 네. 뭐 이거 도대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하. 뭐 하나라도 들어주는 게 있으면
좀 뭔가 좀 우리도 답답한 마음이 없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뭐 이렇게 뭐 대놓고 무시하는데 뭐 정교조들 하는 방식으로 뭐 머리띠라도 좀 둘러매시고 좀 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네, 것들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원래 이제 전임자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그렇죠. 업무 보시죠 네, 지금. 이제 뭐 뭐 업무 보고 끝난 다음에 뭐 중간중간 틈틈이 이렇게 노조 업무도 보시고 그러면서 예, 맞습니다. 아하 참 그렇네요. 이 참. 자 좋습니다. 아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잠깐 정교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네, 사실 뭐 교육행정 노조나 정교조나 뭐 취지는 어떤 네, 노동자의 어떤 권익 보장과 이런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좀 상당히 유사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같은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정교조의 4년은 좀 어땠던 것 같습니까? 예, 저희는 그 정규조와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되는 거나 비교하는 거나 이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네, 이 정교조 측이나 우리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나 그리고 또 교육청이다 보니까 이제 크게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는 정규조랑 이제 맥락은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 활동 중에 가장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 교섭만 보더라도 우리 지방 공무원은 현재 어쨌든 계속 그 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정규조와 이제 법의 노조기 때문에 뭐 단체 교섭이라는 명칭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정책 협의를 네, 네. 단 3개월 만에 교육감님이 바로 사인해주는 그거를 아, 보면서 네. 정교조와 우리와는 이제 확연히 다르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정교조는 이렇게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겠구나. 네.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참 이게 좀 배 아프면 안 되겠습니다만 좀 배 아픔을 좀 느끼긴 아, 했었습니다. 이 예,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서 이 신라의 예, 골품제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예, 이 제주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이 우리 학생들은 이 골품제의 현실을 아주 그냥 두 눈으로 똑똑히 보거든요, 이게 또. 예. 하하, 참 그랬군요. 좋습니다. 자, 그동안 사실 지난해부터 우리 그 고 이민호 군의 그 현장 실습 사망 사고 이후에 이 예. 아이들의 안전 사고와 이제 이에 대한 후속 처리에 대한 좀 말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예. 관심도 많았고. 근데 이게 뭐 좀 가족분들이나 범대위하고 이제 협상이 그동안 뭐 좀 진척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제 최근에 또 없었다고 또 논란이 예. 불거졌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보니까 또 일사천리로 타결이 됐는데 원래 그 이성문 교육감의 뭐 일처리 스타일이 항상 좀 이런 식인 겁니까? 예, 사실 그 고 임노군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 학생이 몸담았던 그 서귀포 산업과고에 근무를 했었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뭐 그 부모님이 쓰신 그 편지도 네, 이번에 좀 언론을 통해서 좀 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네, 임노군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이렇게 지도나 관리 차원이라서 예, 사실은 우리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할 사안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예, 다만 또 요게 또 교육감님의 그런 요즘의 행보가 이제 선거에 대한 뭐 일부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교육감님의 그런 행태가 이제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식으로 대응을 보였지 않나 그런 음, 식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인가요? 예, 저희가 또 이제 논란이 됐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그렇죠. 관련해서도 예, 처음에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다가 네, 논란이 되니까 음, 감사 요구를 하자고 이제 교육감님이 먼저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아이, 그런 것도 그렇죠. 보면 예, 뭐 예,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게 좀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항상 그런 식인가 아니 뭐 하는 위원장님께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뭐 사실 예, 맞습니다. 그 뭉 쓰다가 선거 네, 앞두고 다가오니까 그냥 저 예, 화들짝한 거죠. 뭐 네, 뭘 또 되게 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쉽게 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 이제 우리 교육청과 이렇게 마주보는 기관이죠. 이제 네, 도청. 예, 그 네. 원희룡 도지사는 뭐 개인 유권자들이나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서는 호불호도 있지만 공직 내부에서는 나름 좀 인기가 많다는 그런 평가가 아, 있어요. 예, 그 위원장님도 혹시 들어보셨죠? 예, 예, 근데 우리 이성문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참 희한하게도 이제 내부 조직에서도 참 내몬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좀 지도자로서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가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런 현상이 또 그런 결과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뭐 약간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교육청 조직이 그렇게 좀 뭐 교원 조직과 지방 공무원 조직과 그리고 교육 공무직 조직과 교육 공무직도 굉장히 여러 직종이 있죠. 뭐 아, 그렇게 네. 다양한 직종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 교육감님이 그거를 다 챙기기 어려워서 유독 우리 지방공무원에게 소통을 아, 못했지 않았나 뭐 그렇게 뭐 이해를 하려고 애쓰면 할 수는 있겠으나 아, 어쨌든 그랬군요. 간에 예.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에만 유독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어느 한쪽과만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 반쪽짜리 교육감이라는 하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의 교육감을 선호하십니까? 원희룡입니까? 아니면 저는 예, 뭐 아니면 이제 글쎄요. 저는 어쨌든 대화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아, 그런 역시 교육감님을 원합니다. 우문현답이십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성문 교육감이 이제 뭐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은 그렇지 아, 않아도 예, 이미 4년 동안에도 이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행정직이라든가 이제 어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업무 떠넘기기 이런 푸시가 네, 있었는데 이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 공무원들끼리 가끔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네. 교육감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음. 우리 지방 공무원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아,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4년간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직접 이제 체험하고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도 이제 기존 방식대로 네.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제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명확히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탄압받는 부분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제 요번 이성문 교육감 체제를 통해서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권익을 지킬 것인가, 예,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제 제주국화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 지방 네. 공무원들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심적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아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아주 훌륭한 팟캐스트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이 네. 이성문 교육감도 참 훌륭하신 교육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교육 행정계에서 이제 60년 이상 느껴보지 못했던 이 예. 어떤 그 마음속의 그 울림을 예. 이 한 번에 이제 불과 4년 예. 만에 느끼게 해주신 아주 그런 훌륭하신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더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도지사 선거에 가려서 우리 교육감 선거에 네. 대해 좀 관심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자, 이번 네. 선거가 왜 중요한지 혹시 그리고 유권자분들한테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도지사 선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교육감은 어쨌든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이런 막중한 자리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감 선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랄 뿐이긴 합니다만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자라면 이제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철저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네. 그런 사람이 그렇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학생들에 대한 이제 교육 효과도 더 높아질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말은 그럴듯한데 이 실천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면 그런 부분이 과연 이제 교육자로서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저는 네. 말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도 일단 면담은 해봤습니다만은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배려와 협력을 강조하던 그런 교육감이 이제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만은 이제 유독 차별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말과 행동이 제발 일치하는 그런 교육감이 당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냉철히 판단하셔서 투표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칼의 제주파 듣는 아마 유권자분들은 위원장님 말씀 네. 어떤 뜻인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공석이죠. 이제 네. 제주 교육의 봄이라면 짧은 봄이 돌아왔다고 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일단 공석인 상황에서도 우리 지방 공무원은 이제 주어진 업무를 이제 성실히 수행하는 네. 그런 입장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저희는 저희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해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7월 이후에 예. 이제 어떤 분이 되실지라도 예, 저희는 이제 제주교육의 한 축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원래 좀 이 굉장히 높은 수위로 한번 좀 인터뷰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이 위원장님의 이제 성정이 또 워낙 또 고매하신지라 네. 이 저 같은 이제 저렴하고 값싼 놈들이 함부로 끼어들지는 못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류지훈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위원장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고 힘내시기 예.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실화냐? Oh, really? 단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이건데요. 자유한국당 김방훈 캠프에서 어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이듬해죠. 2013년 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이 부회장 직책으로 급여를 받고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김방훈 후보 측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우금민 지사의 양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 만큼 이 각별한 친분 관계였다는 점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문예비 후보가 무슨 이유와 어떤 경위로 부동산 개발 회사에 취직했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근무한 기간과 얼마의 보수를 받았는지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의혹 제기가 나온 지 이제 거의 만 하루가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아직 이에 대한 문 후보 측의 해명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있습니다. 문 후보를 둘러싼 또 새로운 의혹 같은데 여러분 혹시 우갈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게 소갈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지난 2002년 도지사 선거 당시 나온 이 식사 대접을 일컫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때 나온 후보가 민주당에서 우군민 그리고 한나라당 신구범이었는데요. 한나라당이 우군민 당시 후보 측의 이 식사 대접 요걸 살짝 빗대가지고 먹고 보자 우갈비, 찍고 보자 신나게 이런 구호를 사용하면서 뭐 우갈비 이런 표현이 유행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특히 서귀포시 지역에서 이 모 도지사 후보가 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라고 김방훈 후보 측이 밝혔는데, 모 도지사 후보라는 거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문대림 후보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문대림 후보 쪽에서도 법률 지원단을 빵빵하게 들렸습니다. 변호사들 엄청 뽑았는데요. 뭐 이제 아싸리 잘못하면 이제 바로 고발하겠다. 뭐 근거 없는 흑색 선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 뭐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